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대표 기업에 의해 강좌를 맡은 유동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현대건설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대표 기업의 이해에 대한 강의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진 한국의 대기업 형성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기업의 발전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또한 기업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경제의 발전을 조망하고 이러한 시각이 정부의 시각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기업의 발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설회사인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배를 만드는 조선회사인 현대중공업, 에너지를 만드는 정유회사인 SK에너지, 소재를 만드는 철강회사인 포스코, 그리고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 삼성전자의 기업사를 강의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한국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그러한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지만 동시에 경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기업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커다란 기업 집단 또는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재벌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기업의 현재 모습과 참여하고 있는 산업의 특징, 최초의 사업 계획과 설립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 기업들이 산업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경로와 수출을 시작하는 과정과 사업 확장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재벌 형성 과정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도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하며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내용을 더 공부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할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첫 기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현대건설이 한국의 기업 집단 또는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그룹의 모기업, 다시 말해 현대그룹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은 사업 분야를 중공업 분야인 자동차와 조선 분야로도 확장하였습니다. 강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바로 그 회사들입니다. 현대건설을 첫 기업으로 선택한 다른 이유는 종합조리법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건설 산업은 다른 산업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산업 분야 기업들의 발전을 설명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에는 장비가 중요한데 자동차는 운송 장비의 역할을 합니다. 운송 장비를 운전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석유는 운송 장비의 에너지원입니다. 조선과 전자는 조리법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철강은 건설과 조선,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소재입니다. 건설 사업은 또한 한국 경제의 초기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국토가 파괴된 한국에는 건설 산업을 통한 재건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건설을 통한 국토 개발은 필수적인 분야였습니다.
도로 포장은 물론이고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정유공장, 자동차 공장, 조선소, 철강 공장 등 대규모 공장들을 건설하는 것도 건설회사가 담당해야 할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의 초창기에 대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정주영 창업자가 만든 회사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대기업이었던 현대그룹의 모기업이기도 하며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건설사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에는 현대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주요 재무정보 중 매출액을 보면 2019년에는 17만 2,788억 원, 2020년에는 16만 9,709억 원, 2021년에는 18만 655억 원, 2022년에는 20만 7,695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업의 경우에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다가도 갑자기 큰 변화를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강의의 주요 목적은 한국 기업의 발전을 조망하는 것이기에 정확한 지표는 아닐지라도 매출액을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액이 높아도 순이익은 낮을 수 있지만 1949년에 현대건설의 전신인 현대토건사의 계약고가 200만 원이었음을 생각하면 매우 커다란 변화입니다. 현대건설은 1947년과 2021년을 비교하는 자체 홍보자료에서 과거와 현재의 건설 대표 성과로 고령교와 쿠웨이트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경부고속도로와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인천 화력발전소와 우루과이 푼다 델티그레 복합 화력발전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되는 사진들에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현대건설 70년사에서 한국의 건설 산업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1962년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던 당시 잡자재는 단양 시멘트 공장 건설 현장에서 약 12km 떨어진 제천역에서 직접 실어와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자동차가 귀하던 시절이라 리어카 또는 마차를 이용했고 이마저 마땅치 않을 때는 사람이 직접 들고 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 경제가 발전했던 1972년의 이야기인 것을 생각해 보면 1947년과 비교하였을 때 현대건설이 2022년 20만 7,695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사실 사람이 자재를 들고 12km의 거리를 운반하는 것은 현재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962년 현대건설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재를 직접 운반하던 기업이 이제는 전 세계의 해상교량과 고속도로, 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현재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현대건설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초창기에는 주로 현대건설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1962년 단양 시멘트 공장을 건설합니다. 앞서 말한 사람이 직접 잡자재를 운반해서 만든 그 시멘트 공장입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건설업에서 토목공사를 위한 중장비나 자재 운반을 위한 운송 차량 등은 건설 장비의 중요한 분야에 속합니다. 1967년 설립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건설 장비인 운송 차량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1971년 설립된 금강개발 주식회사는 현대건설이 진출하는 국내외 공사 현장에 식품과 의복 등 잡화류를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금강개발 주식회사는 이후 현대백화점이 됩니다. 이처럼 현대건설의 초기 확장 경로는 자재 및 장비와 관련된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72년 현대건설은 건설업과 유사한 종업조리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에 진출하기 위해 울산조선소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울산조선소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됩니다. 자동차에 이어 조선이라는 중공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후 1974년 설립된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현대건설이 수주한 공사의 설계를 위해 필요한 회사였습니다. 1974년 설립된 현대자동차 서비스 주식회사 또한 건설 장비의 정비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었습니다. 1975년에 설립된 현대미포조선 주식회사는 선박을 수리하기 위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설립한 아세아 상선 주식회사와 현대 종합상사 주식회사는 자동차와 선박을 수출하기 위해 만든 무역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재와 장비의 자립 다음 단계로 현대그룹은 건설업과 유사한 점이 많은 조선산업에 진출했고 현대건설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설계 및 정비 부분들을 중심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의 확장은 수출과도 연계되었습니다. 현대그룹의 사업 확장은 건설 산업에서의 자체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넘어서 중화학공업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까지 이어지고 수출로 연계되는 경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들은 많지만 현대건설을 처음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현대그룹이 한국의 경제 발전과 중화학 공업화에 큰 역할을 했으며 경제 발전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던 현대건설이 어떠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도 물론 중요했지만 기업사의 여러 사례는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행했던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생생하게 제시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현대건설은 현재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계열사란 어느 한 그룹 집단에 속한 회사를 말합니다. 현대건설이 먼저 설립되었는데 나중에 설립된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가 된 것은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계속 변화하고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 중요성의 변화에 따라 나중에 설립된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룹 구조에는 재벌이라는 한국 기업 집단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의 중요성 변화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회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현대차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9년 105만 7,464억 원, 2020년 103만 9,976억 원, 2021년 117만 6,106억 원, 2022년 141만 9,898억 원입니다. 현대건설의 매출액이 2022년 20만 7,695억 원이었음을 생각해보면 현대차의 매출액은 현대건설보다 7배 정도 더 많은 것입니다. 물론 기업의 가치를 매출액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의 중요성이 과거 건설에서 현대자동차로 이동하였음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대표 재벌이었던 현대그룹은 정주영 창업자의 사후에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등 여러 개의 범현대가 기업 집단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벌이라고 불리는 한국 대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는 그룹이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나누어지며 분할되는 것에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분리와 함께 복잡한 지배구조, 그리고 기업 환경의 변화가 결합되어 현대건설은 2011년 현대자동차그룹에 인수되어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가 됩니다.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을 강의할 때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건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대건설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현대그룹의 모기업입니다. 건설과 관련된 분야로 사업들을 확장하면서 중공업 분야인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에도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을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설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건설 산업의 특징이 한국 경제의 발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